8월 20일입니다. 지금 영상을 제가 오랫동안 찍지 않아서 조회수가 급격하게 하락이 돼서 다시 또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겠습니다. 제로 베이스가 이제는 뭐 익숙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일어나는 그런 근력이 생겨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. 오늘부터 또 다시 제로 베이스로 하는 걸로 하고, 제가 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유튜브도 찍고 그 외에 컨텐츠 인스타도 하는 그 중심이 두려움이라는 게 약간 컨텐츠였어요. 그 두려움이라는,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두려움에 대한 그런 거를 파고 계속 파고 있죠. 지금도 파고 있죠, 늘.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거를 계속 도망쳐오고, 그 두려움이라는 게 뭐 어떤 관계나 어떤 뭐 일이나 뭐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다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이라는 어떤 실체를 여러 언급을 많이 했지만 죽음 앞에서 한번 실체를 만난 것 같아요. 그 두려움이라는 실체를. 그래서 제가 이모랑 다투는 게 너무 싫어서 할머니와 만나는 거 자체를 되게 두려워했었어요. 이모와 다투는 거는 어른한테 함부로 한다는 그런 자책감이 생기니까, 그래서 이모와 만나고 싶지 않은데 할머니를 만나려면 이모를 만나야 되고, 이모를 만나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졌었어요. 그래서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던 건데, 그 두려움이라는 실체를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만난 거죠.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두려움을 만났잖아요. 이모를 만났잖아요. 이모를 만났는데 물론 제가 이모한테 잘한 것도 없고 평생 이모한테 갚아야 될 그런 마음의 빚도 있고 여러 가지, 이모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만 제가 그때 바랬던 거는 한 가지였어요. 그래도 제가 의지하고 마음으로 항상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그래도 인천에서는 목사님이었거든요. 그래서 목사님 좀 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모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죠. 그리고 장례식 때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이랑 저랑도 친하니까 또 성도들한테 예배 시간에 말씀드려서 80명 정도가 왔어요. 그분들이 오시고 부임금도 주고 가셨죠.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두려움이라는 거를 언제 마주했냐면, 내 기준에서는 아닌 행동을 어른이 했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내가 너무 싫었거든요. 함부로 대한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되게 있어요, 저한테.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목사님을 못 오게 했어서 임종 때는 못 왔지만 목사님이 장례식 때는 부의금을 갖고 오셨잖아요. 근데 왜 그 부의금을 이모가 가져갔다는 게 너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그러면 차라리 오게 하고 부의금도 받았으면 차라리 그게 좀 이해가 갈 텐데, 근데 그때 그 두려움이라는 그 실체를 제가 왜 어떻게 봤냐면, 나한테 저항하는 게 되게 좀 강하게 있구나, 그
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렇게 빵 하고 터지는 나의 그 무서운 자아가 내가 그 아이를 내가 두려워하는구나를 느꼈거든요. 그래서 뭐 부의금을 이모한테 받을 마음도 없었고 충분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와주셔서 애도를 했지만 못 오게 해놓고 부의금은 가져가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그 상황이 이제 제 몸을 아프게 하더라고요. 그게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작은 사람인 거죠. 사람으로 치면 작은 사람인데 마주했어요. 그리고 나서 내가 나를 마주해서 만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나에게 왔을 때 맞설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.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한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뭐 친구들이랑의 관계도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일적인 거 정말 많았는데 그 한 번의 큰 그 두려움을 만나고 나니 두려움은 내가 맞설수록 강해지고 절대 도망가지 말아야 되겠다. 그래서 그때의 저랑 지금의 저랑은 너무 달라진 거예요. 어제도 2개의 클레임이 들어왔었죠. 2개의 클레임이 저는 제가 쉬는 날 클레임이 들어오면 쉬지를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.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하는. 근데 어제 그 2개의 클레임은 한 클레임이 좀 큰 클레임이어서 근데 뭐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정말 장문으로 오셨어요. 근데 이제 그분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울고 막 이제 이렇게 그리고 제 마음이 다칠까봐도 되게 조심스럽게 길게 쓰셨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이 무조건 아프죠. 안 아플 수가 없죠. 근데 저는 그대로 이제 직면했죠.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환불이고 또 그 외에 또 제품도 드렸었는데 그 제품에 대한 것도 그냥 드리겠다. 그래서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맞서는 거는 정말 내가 하는 거지 아무도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계속 맞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. 되게 오랜 시간. 저는 근데 그거를 맞서야 되는 성격인데 그걸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랜 시간 저만의 시간을 가졌거든요. 1년 정도 저만의 시간을 가진 결과 저는 몰입을 많이 하지만 쉼이 없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만나면 전 도망치는 사람이었던 거고 그래서 더 이상은 도망치지 않는 나를 만나기로 했고 그 두려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. 공황장애랑 불안장애 약을 먹는 게 저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. 그 약에 대한 어떤 중독? 진짜 무서웠어요. 그게 중독이라는 게 그거 없이 못 살 것 같은 느낌. 근데 시작했죠.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심리 치료도 시작하고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긴 해요. 그래서 지금은 좀 그
내가 맞설 수 있는 두려움, 죽음도 불사할 수 있겠다. 무서운 게 더 있나? 할머니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더 있나? 내 인생에 없을 것 같아.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무의식 있죠. 내가 무서워하는 그 아이를 만났고, 그 아이가 저를 도와주게끔 항상 하고 있죠. 그러니까 내가 용기가 필요할 때 그 아이가 항상 나와서 용기를 줘요. 근데 그 아이를 숨겨놓고 항상 제가 두려움이라는 어떤 존재를 꺼내놨죠. 근데 내가 숨겨놨던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 용기라는 아이거든요. 걔는 겁이 없어요. 진짜 겁이 없어요. 근데 그 용기와 두려움이라는 아이가 드디어 만났죠. 약간 F와 T가 만난 느낌?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고 많이 울고, 살이 진짜 50kg 초반대까지 빠졌었다가 지금 많이 쪘습니다. 오늘 아침에 거의 뭐 56kg, 이제 좀 있으면 57kg 찍을 것 같던데, 그래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7시 이후로 안 먹는 루틴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거를 없애니까 내가 좀 단단해지니까 살이 막 찌기 시작하는데 진짜 무섭게 찌더라고요. 그래서 식단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.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. 좋은 소식인데 저는 퉁퉁하고 싶지가 않거든요.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 길에 대해서 좀 제발 단호한 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, 남들이 나를 비평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내가 나에게는 좀 아량을 좀 베풀어줬으면 좋겠어요. 지금 제가 우물쭈물하다 상세 페이지를 안 만든 지가 2달이 됐어요. 미쳐버릴 것 같아. 오늘 쉬는 날에는 시도해봤는데 못했고,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못했고, 여러가지 그거 말고도 뭐 병원 갈 일도 있고, 이 어저께 손가락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머리카락이 박혀가지고 어저께 병원 가서 레이저로 지져서 그 살 자체를 다 파냈거든요. 무슨 모래 파내듯이 살갗을 다 파냈어요. 그거 처음에 들어갔을 때 뺐었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빼니까 이게 일이 커지는구나. 그래서 이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빠진 것 같아요. 일단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 이 머리카락 때문에 두려워서 병원 가는 걸 두려워했던 것도 되게 귀여운 저의 사건이었고,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그 일을 처리한 나 자신에게도 되게 감사하고, 늘 저에게 애써주는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, 저를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, 유튜브를 매일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. 그래서 오늘은 꼭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지금 거의 다 도착했고요. 지금 사실 너무 졸립니다. 제가 먹고 싶어 하지 않았던 공황장애 약을 먹으면 이렇게 졸려요. 그래서 이 약을 먹고 싶지 않았는데 이 약이 저의 불안함을 많이 해소시켜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